네, 여러분 2025년 초서천자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고문서 연구실의 심용환입니다. 오늘은 사거 한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거 한처. 지난 시간에 그 한나라의 두 소씨, 그러니까 소광과 소수 부자가 벼슬을 버리고 떠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삭자입니다. 찾아서 거처한다. 한가로운 곳을. 아주 좋은 얘기죠. 한가로운 곳을. 모든 사람의 꿈이죠. 삭과 한처. 삭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왼쪽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밑에 실사를 써주면 바로 삭자가 되죠. 이렇게 삭. 거자는 당연히 이런 획은 이렇게 쓴다. 하고 이렇게 써주면 거자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이 획을 연결해서 써주죠. 거. 마지막은 최종은 이렇게 삭거. 한가할 한자. 한가할 한자가 지금은 이런 글씨도 이런 글자도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글씨가 정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문자는 초서가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밑에 나무 목자만 써주면 한가할 한자다. 이거는 쉽죠. 고처자. 고처자 초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걸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속에 어떤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해주고 그냥 요 밑에 복잡한 것을 그냥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고쳤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사거 한처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침묵, 조교. 지금 쓰는 말들이죠. 침묵하다. 남하고 말하지 않는 게 침묵입니다. 침묵. 자기 혼자 말하는 거는 그건 병이죠. 남하고 말. 조교란 말은 남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침묵이란 말은 남과 말하지 않는 거고, 조교란 말은 남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조용한 거죠. 고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고자에 적하다. 그 남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침묵은 남과 말하지 않는 것. 요 침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죠. 침. 묵자는 흑자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원래 흑자는 초서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붓을 원래는 이것까지 써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침묵. 지형선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 조교.
조교의 적자 안에 있는 것은 아제비 숙자죠. 아제비 숙자.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한다. 또는 이렇게 한다. 외워두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숙녀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조 숙녀할 때 숙자. 그러니까 이것도 면자 밑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적. 이것은 이 숙자를 이 글씨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씨는 외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적 이렇게 쓰는 거죠. 료자 조교할 때 역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안에 이거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기도자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요 글씨입니다.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쓰지만 이 안에 있어서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글씨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목자처럼 그냥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료. 그래서 침묵 조교.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남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안 되죠. 뭐를 하느냐 하면 구고심론. 구고심론을 한다는 거죠. 옛 것을 찾아서 논할 것을 살핀다. 공부를 한다 이런 말이죠. 옛 것을 찾아서. 그렇죠. 왜 어디 산적한 데 가서 옛날 책 보고 그냥 옛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면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럼 구자는 초소가 이렇게 된 획.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쓰면 좀 싱거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거꾸로 붓이 역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예를 들어 이런 글씨를 초소로 쓴다면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큰 대자를 초소로 쓰면 그냥 이렇게 쓰면 싱겁잖아요. 그러면 뭐 가끔 이렇게 쓸 때도 있죠. 네, 이런 것처럼 구자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거꾸로 붓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순입. 붓이 그냥 정상적인 방향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역입. 말 그대로 거꾸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붓이 들어간다. 역입. 거꾸로 들어간다. 고자 초소는 쉽죠. 이거는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글씨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면 너무 뭔가 좀 싱겁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걸 다 써주는 겁니다. 고자는 구고 심자. 이 심자가 초서에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요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고 요것만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심.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심. 논자는 뭐 아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륜자죠. 오른쪽에 있는 건 하여금 영자처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논어가 됩니다. 논어. 공자님 말씀이죠. 논어. 구고심론. 살려소요. 흩어질
흩어질 산자 생각을 흩어버리고 뭐 한 군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때 흩어버린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편안한 생각을 하면서 살려. 이 산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옛날 고전 용법 중에 산보라는 말이 있어요. 산보. 이 산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도가의 양생에 심취한 사람들이 이상한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온몸에 퍼지게 걸음을 걸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그것이 산보. 이 산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몸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천천히 생각 없이 걷는 거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걷는다는 게 아니고 산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흩어버리면서 소요, 이리저리 걷는다. 이 소요란 말은 장자의 첫 편에 소요유라는 것 때문에 장자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이것은 시경에도 나옵니다. 소요란 말은 이리저리 거리는 거지. 소요가 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태어인 거예요. 한적하게 걷는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흩어질 산자는 초서가 이렇게 쓰죠. 위에 이것만 하고 밑에 달월자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산. 산. 흩어질 산. 려자.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려자는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 획을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는 다 썼네요. 이렇게 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소자는 이렇게 그대로 쓴 거죠. 요 이렇게 생긴 모양은 이렇게 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요자가 되는 거죠. 살려 소요. 이제 요 밑에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요까지만 하자 이런 뜻이죠. 살려 소요. 살려 소요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또 행동 양식이 있어야죠. 이미 이게 이 천자문은 남북조 시대 남조의 송제 양진의 양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이런 사고관이 있었다는 거죠. 흔주 기쁜 것은 아래고 구차 누추한 거죠. 우리가 지금도 쓰죠. 누추한 것은 보낸다 이런 얘기죠. 기쁜 것은 아래고 쓸데없이 고민되는 것은 버린다. 흔주 누견.
이 흔자 위에 하품 흠자가 있죠. 하품 흠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쓴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근자를 대충 써주고 이렇게 하품 흠자를 써주면 흔자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자를 이렇게 빨리 써주고 이런 식으로 흔. 주자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가 되고 밑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주 아래다 흔주 누자는 이제 초서 아시겠죠? 밑에 실사가 밑에 가면은 이렇게 쓴다. 기억하시죠? 위에 이 밭전자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누자가 되죠. 그대로 초소의 모습이죠. 지금의 초소의 모습. 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자도 이렇게 되는데 요 양쪽을 점을 찍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견 흔주 누견 흔주 누견 척사 환초 척은 슬플 척자입니다. 슬픔은 사양하고 환영한다 이거죠. 즐거움을 초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전원에 살면서 그런 거죠. 아이 뭐 굳이 슬픈 일, 야 이제 슬픈 일 따위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만 이렇게 살려주고 요게 마음심이죠. 척 쉽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드시 이럴 경우에 이게 이렇게 지나와야 됩니다. 일로 지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양하다, 살해하다 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원래 솔사자만은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또는 우도 천존만이니까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요 점을 빼버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게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왕희지, 왕헌지 이 두 사람을 이왕이라고 하는데 동진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진나라 때 이미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사자는 당시 남쪽에 이 왕희지와 더불어 이 사시 집안이 있었거든요. 사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벌써 이런 글씨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사자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건 사자구나. 그냥 이게 얼핏 보면 사자로 보기가 힘들죠. 환자는 우선 이 위에 이자가 문제죠. 이거는 계속 나왔었죠. 옛날에 또 한번 나왔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위에 것을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찍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세 주자를 써주면 이렇게 되고 역시 오른쪽에 요 글자와 같죠.
이렇게 써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환자가. 다시 한번. 환, 초, 초자는 역시 제방변이니까 이렇게 쓰고 왼쪽은 그 다음에 이 부를 소자가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하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굉장히 쓰기 힘들어요. 이게 글씨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초.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어디 다른 데 나오면 읽기가 힘든데 앞뒤 글자를 맞춰봐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초. 척사 환초. 슬픔이 안녕이죠. 척사. 환초. 기쁨이여 오라.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주위의 경치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하, 적, 력, 거하, 도랑이죠. 도랑, 개울. 도랑이라고 하긴 그러네. 연못이네. 연못. 연못의 연꽃은 정력, 기억, 기억이죠. 밝고 선명한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의 연꽃은 아주 선명하다. 거하 정력. 이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풍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데 살면 좋겠죠. 봄에 연꽃 피는데. 거하 정력.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이 거자 초서가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래 이 요자 단독으로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클 거자는. 근데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뭐 거자 이렇게 해도 뭐 아래 위로 아마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획이 지난 시간에 나왔죠. 감자. 감자가 요런 게 비슷하죠.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감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획이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면은. 이렇게만 써도 아, 밑에 그릇 명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감자다. 이거는 물수가 있고 밑에 나무목이 있으니까 아, 이건 거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거. 하자는 뭐 위에 풀초자 하고 이렇게 쓰죠. 당연히. 하. 풀초자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하자를 연결하는 거죠. 거하. 거하. 적. 점을 찍고 그대로 쓴 거죠. 이렇게 적. 정력. 이 적자는 원래 뭐 관역, 적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밝고 선명하다. 력. 중국의 이제 고대의 의태어죠. 그러니까 이 력자는 그냥 쓰면 진할력자죠. 진할력자. 안에가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수풀림. 안에 수풀림이 있으니까 수풀림자는 이렇게 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와야죠. 그칠지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걸 먼저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밑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한다는 거죠. 다시 하면은 력. 두 개 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개를 하면. 근데 이미 명현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옛날에 기준은 다 선배들, 명현들에게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써드리면 역자를 이렇게 력, 거하정력. 자, 이것을 이제 거하정력은 개우를 얘기하는 거고 원망추조, 이제 동산을 뜻 얘기합니다.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망자가 그렇죠. 이게 있어야죠. 원망. 동산의 풀은 동산의 풀들은 추 뻗죠. 뻗는다는 거죠. 조. 추조. 자, 이게 천자문의 아주 그 교묘한 배치라 그랬죠. 한 번은 물을 얘기하면 한 번은 동산을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배치가 아주 절묘하죠. 그러니까 원망, 동산의 풀은 이제 가지를 뻗는다. 언제? 봄이겠죠, 뭐. 자, 동산의 원자 이 네모는 반드시 두 번에 쓴다. 늘 말씀드렸죠. 두 번에 쓴다. 안에는 이렇게 한다. 그대로 써주는 거죠. 뭘 원자. 그러니까 안에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크게 하고 원.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원. 동산. 동산이 있어요, 이때. 참. 망. 이 망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안 오고. 다시 한번 씁니다. 망.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죠. 문득 엄자 같으면은 초소로 이렇게 씁니다. 요 필법이에요, 요 필법. 요것도 근데 이제 이거는 요 위에가 뭐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감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필법이 있어요. 망. 여기서는 이제 가지가 나온다 이런 뜻인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자, 말미암을 유자 초소가 이렇게. 조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요렇게 하나, 둘 표시를 해주고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대로 쓴 거죠. 원망추조. 자, 원망추조. 자, 이렇게 이제 동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비파만취다. 참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파. 비파나무는 가을 늦게까지 푸르다. 멋진 말이죠. 비파나무. 자, 비파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지런할 비자. 가지런할 비자는 요거는 써있자입니다. 근데 요거 비자 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늘.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써있자를 써줘요. 그래도 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글자는 없다. 한 획을 생략해버려요. 비. 이런 게 중요하죠. 초소에서. 획을 과감하게 생략해도 알 수가 있다. 파자가 재밌습니다. 파자. 아예 이어버려요. 가서 이렇게 파자를.
요렇게 있는 법, 요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창성할 창자 초소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모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있냐 하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필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멋지게 쓴 겁니다. 이거는 비파. 그러니까 이런 획은 초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소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비파. 만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면자를 써주면 되죠. 날일자 옆에 면자. 면자는 뭐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비파만. 취자가 지금 위에가 기두자가 있으니까 기두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밑에가 이제 졸자가 있어요. 졸자. 졸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파만취. 비파나무가 늦게까지 이제 했는데 오동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동나무를 얘기하죠. 오동나무는 조조라. 오동나무는 일찍 시든다. 이거 다 운이 맞는 거죠. 조만간.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쓰죠. 이걸 교묘하게 거꾸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조를 먼저 쓰면 더 그럴 것 같으니까 만조 이렇게 다. 이게 다 대가 되는 거죠. 비파, 오동, 조, 시든다. 교묘한 거죠. 이 천자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죠. 오죽하면은 이 천자문을 하룻밤에 짓는데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래서 백수문이라고 했을까요? 이 글씨를 지은 사람은 하루 저녁에 이거 다 운을 맞춰서 지으려면 천재 이상이 아마 인공지능의 요즘으로 하면 AI 수준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은. 자, 오동나무 오자. 뭐 이것은 뭐 나오자가 이렇게 쓴. 그러니까 다섯 오자는 초서로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아까 클거자가 나왔는데 클거자는 이렇게 쓰고 발족자는 이렇게 쓴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오자니까 나오자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입구자를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나무 목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 분명하게 오동나무 오자죠. 요 원리니까. 동자도 마찬가지죠. 동자도 이것도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입구자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이걸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 당연히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오동 초 이제는 이해하시죠? 이 네모는 왼쪽은 터트리고 왼쪽은 안 쓰고 이게 아니고 한 번만
면두무 좌변. 초결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말씀드렸겠지만 몇 번. 이 간머리 면자가 있으면 이거는 그 초결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빼버린다. 면의 머리는 좌변, 왼쪽이 없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문문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자를 이렇게 아까도 했죠. 이렇게. 여기를 안 써요. 이게 다 같은 원리인데 요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죠. 조서의 필법 중에서. 그러니까 이 조자도 이것은 당연히 말씀드리자면 붓을 탁 튕긴 거고 이렇게 조. 오동나무는 일찍 시든다. 그렇겠죠. 오동나무는 언제 피어요? 꽃이 봄에 피잖아요. 비파는 가을까지 푸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죠. 이 조자는 앞에 이 주나라 주자가 있고 터럭삼이 있는데 이 주나라 주자 초서는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입구자를 살려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입구자를 살려서. 그 다음에 이 터럭삼이 옆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형자가 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저것 이 터럭삼도 바로 이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나오죠. 이획이.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지영선사는 워낙 글씨를 잘 쓰니까 여기에서 한 획을 더 줄였네요. 어떻게 썼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써버렸어. 이걸 빼버린 거죠. 뭘 획을. 근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감히 지영선사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글씨를 워낙 잘 쓰시니까 이런 거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분은 여기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바로 썼어요. 물론 뭐 이것도 조자로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요게 정법이다. 오동 조조.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